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는 보합입니다만은 전체 시장이 배터리 관련주, 배터리 소재주, 또 배터리 셀까지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아주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수는 뭐 좋은 것 같지만 그쪽 종목을 안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지표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오늘 시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는요 플러스 0.72% 올랐습니다. 262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굉장히 강했죠. 코스닥은 반면에 마이너스 0.5%, 92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더 강했었는데 오늘만큼은 포스코 그룹주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소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대금 한번 이렇게 보면요, 오늘 아주 특별한 날 같아요. 거래대금 오늘 거래소 거래대금을 보면요 18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18조 8천억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항상 10조 안팎으로 이렇게 10조가 안 되는 날도 많았죠. 대부분. 오늘 18조라는 거는 전일 대비했을 때 6조 정도가 불어난 대단히 거래대금이 폭발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포스코 홀딩스 하나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한 5조 정도 됐고요. 포스코 퓨처의 M까지 합치면 거의 6조를 넘어서 7조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또 그룹사 계열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전체 거래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포스코 그룹주에 집중이 됐다. 시장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한 그룹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매가 된 거는 저도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개인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이어질지, 또 이런 시장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상황 같아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거래대금이 14조 8천억입니다.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죠.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대단한 거지만 거래소에 비하면 그래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18조, 14조 이렇게 해서 그건 합치면 한 30조 가량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증권사에 근무할 때는요, 거래 대금이 코스닥 거래소 다 합쳐서 10조가 넘어가면 지점 손익이 똔똔을 넘어선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게 사이버가 많기 때문에요, 오늘 정도 거래가 돼야 아마 수수료 수입이 똔똔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래대금 기준했을 때요, 강세장은 한 15조를 넘어가면 강세장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18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거래소 코스피 그래프인데요, 앞에 고점은 아직 못 들었죠. 이게 이제 6월 12일 날 2650포인트인데 오늘 2628포인트니까요. 한 10여 포인트 정도 여기서 오르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개인들 매수 강도로 봤을 때는요, 저는 이 앞에 고점을 뚫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뚫고 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드렸었죠. 이렇게 추세선을, 여기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요 바닥에서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어김없이 이렇게 반등을 해줬죠. 지지선에서. 또 위를 이렇게 그어보면 또 위에서 저항선이라고 그러죠. 상단을 이렇게 이어놓은 거를. 지지선과 저항선 그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앞에 고점은 앞두고 있지만 한 중간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랬을 때 요 앞에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일단 최근에
어떤 그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거기가 한 2,7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죠.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데요. 오늘 시장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튼 앞에 고점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느낌에. 분봉 보면은요. 오늘 하루 추이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4, 5일 동안 이렇게 답답했었죠. 그랬다가 저번 금요일 날 시장부터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 살짝 매물 좀 받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봐도 시장의 힘이 에너지가 좀 넘치는 모습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요.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그래프가 조금 더 강해요. 앞에 고점을 힘있게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러죠? 아주 각도가 가파르죠. 그래서 코스닥이 훨씬 에너지가 넘쳤는데 오늘만 이제 거래소보다 조금 더 약합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이렇게 강한 모습이고요.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배터리 소재주 같은 것도 오늘은 포스코라든가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퓨처엠 이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보다 거래 대금이나 강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그래프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스닥은 이렇게 보면은 매일 이렇게 아침보다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은 여전히 이렇게 강세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산업 이렇습니다. 플러스 0.01이니까 보합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다우는 앞에 고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죠. 나스닥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연 한 3일 정도 음봉을 이렇게 보이면서 어제도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주식들이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좀 이따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두 개 났죠. 약간 플러스이긴 하지만 음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도 약간 끝에 음봉이 나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죠. 니케이 오늘 시장입니다. 플러스 1.2%.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프 모양이 조금 망가진 모습이죠. 대만 플러스 0.02. 다들 우리보다 못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독일 마이너스 0.17. 프랑스 플러스 0.65. 많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 시장은요. 상해 마이너스 0.21.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죠. 마이너스 2.4%입니다. 또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년 넘게 이렇게 홍콩 지수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보셔도 그냥 아시겠지만 음봉이 이렇게 다들 나 있고 대체로 크게는 안 빠지지만 한 1% 안팎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미국 시장하고 조금 모양이 좀 다르다. 좀 조정 분위기가 난다 이런 얘기죠. 테슬라가 마이너스 1.1%. 테슬라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너스 2.6%. 우리 이제 AI 관련주들 여기에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연 이틀 이렇게 3일 지금 음봉이 났습니다. 우리 그 AI 관련주들은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 면모다. 이렇게 보시면 메타도 2.7% 마이너스, 넷플릭스 2.2% 마이너스. 그래프가 다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 급등하다가 좀 이렇게 조정받는 특히 이제 빅테크 종목 위주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장 수급은요.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거래지수 4,600억 매수했어요. 아마 포스코 홀딩스 이쪽 그룹사 종목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5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거래소에서 2,900억 매도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개인들이 좀 받아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외국인도 거래소에서 1,700억 매도 우위. 반면에 코스닥은 또 1,1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개인들이
거래소, 특히 배터리 소재, 셀 이런 쪽으로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했다. 특히 포스코 계열사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객 예탁금 한번 보죠. 고객 예탁금도 보니까요 53조 2천억입니다. 그게 좀 늘었죠. 그건 한 2조 넘게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금년에 이제 약간 우상향하고 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50조 안팎에서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행 지표라고 그랬죠. 시장이 되고 나서 좀 늦게 이렇게 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거래소가 대폭 거래가 되면서 시장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이런 시장을 보고 돈들을 많이 가지고 올지 이거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전혀 개인 예탁금이 그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53조 2천억인데 일단 조금 늘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19조 7천억. 좀 주춤하다가 다시 많이 늘었습니다. 19조 7천억이라면 절대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미수금 잔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특이사항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미수가 늘더라도 금방 이렇게 꺼져나갔거든요. 최근에는 오히려 지금 5,560억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아마 신용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를 많이 쓰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강하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개인들이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펀드는 뭐 그렇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연초부터 꾸준히 이렇게 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시장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MMF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최근에 한 3, 4조 정도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요,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적으로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포스코 그룹주나 아니면 배터리 소재나 배터리 셀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그러면 대단히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래수가 한 18조 거래가 됐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거래대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4조 5천억입니다. 이 종목 하나에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았다는 얘기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에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들이 오늘 특히 포스코 이것만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요 포스코 홀딩스를 1조 4천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대단하죠. 거의 매수세가 이쪽 한 종목에 이렇게 집중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1조, 기관이 3천억 팔았는데요. 한 종목에 개인들이 이렇게 특히나 개인들이 1조 4천억을 매수 우위했다는 것은 아마 전례가 없는 그런 시장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저는 있을 걸로 보는데요. 이제 포스코 홀딩스만 그런 게 아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요. 오늘 1조 6천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쪽에다만 지금 매매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대비했을 때 그동안에 조금 상승이 좀 더디었죠. 좀 답답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그룹 내용이나 또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포스코 그룹이 훨씬 더 월등하죠. 뭐 예를 조직 구성원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강한 기업인데 그동안에 좀 덜 올랐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더딘 거 못 올랐던 부분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뭐 1조 4천억 원어치를 샀다는 거는요. 가격 불문하고 이제라도 요거를 좀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주식 하다 보면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아주 그게 좀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게 우리 시장이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요, 지금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뒤늦게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좀 주춤하면 또 뛰어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자기만 빠질 수 없다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고 그러면 물려도 좀 걱정이 좀 덜 되는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좀 안심이 되는 안정성 면에서 조금 그런 리스크가 좀 덜하다 싶으니까요. 아주 무섭게 이렇게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이제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요. 아마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수십 번 말씀은 드렸어도 안 사신 분들은 또 안 사셨을 것 같아요. 사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축하드리고요. 안 사셨다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또 기회가 많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요. AI 쪽도 그렇고 기회는 또 많죠.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 없다. 저 같으면 포스코홀딩스를 지금은 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익 실현합니다. 오늘 한 절반하고 내일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털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은 합리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는 그 시장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오늘 이제 뭐 배터리, 소재, 셀 이쪽 아니면 뭐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주가가 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S 윈드 금요일날 그 댓글 달아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가지고 가시되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밀리면 추가로 조금 더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때가 오히려 가격 면에서 사기 굉장히 좋은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3일 동안 한 25만 주가량 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기관도 이렇게 많이 샀죠. 개인들만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여기서 팔고 아마 포스코나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요.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팔고 다른 데서 하고 나서 다시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하죠, 성질이. 그래서 안 오르면 못 견디고 팔고 움직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1조 4천억 매수 우위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 팔고 넘어온 물량들도 아마 절반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CS 윈드 같은 경우 보세요. 이런 그래프거든요. 이 바닥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아주 그 자로 이렇게 딱 그어놓은 그런 그림이죠. 근데 다시 여기 다시 왔습니다. 지지선 바닥에 왔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무슨 악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진 추세선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악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반등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CS 윈드를 좀 평소 이렇게 생각해 뒀는데 못 사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좀 적다 그러면 추가로 조금 더 사놓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 쪽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때 같은 환경 관련주인데도 CS 윈드는 풍력 관련 대표 종목이거든요. 못 올랐던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실적이 이제 가시화된다는 얘기죠. 가시화가. 거기다가 이제 IRA 법안 때문에 보조금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죠. CS 윈드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종목이 드물다. 그래프도 좋고 여러 가지 내용도 좋다. 이렇게 밀릴 때 오히려 좀 들어가야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망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팔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SPG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보시면 한 2%, 3% 이렇게 다들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모습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유독 SPG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5.4% 올라줬는데요. 여기가 이제 ETF 새로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삼성증권에서요, SPG가 한 5%,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5% 정도 비중을 이렇게 사들일 것이다. 그런 그 뉴스가 저번에 떴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이니까 지금 아마 거의 설정이 돼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여기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SPG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SPG만 제가 그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상세하게 투자 주체별 이렇게 매수 그 동향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사모펀드에서 최근에 한 3만 주가량 샀죠. 투신에서도 한 3만 주가량 샀죠. 보험에서도 한 3만 주가량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죠? 똑같이 이렇게 3만 주가량을 최근 한 3, 4일 동안 이렇게 매수 후했습니다. 연기금에서도요, 한 8만 주가량 매수 후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런 거는 아마 SPG 관련해서 리포트가 각 기관에 이렇게 배포가 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좀 공감을 하는 그런 매수가 좀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날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매수 후했습니다. 종목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많이 편입은 못하고 일정 부분 좀 이렇게 편입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거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앞에 이렇게 저점에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 줬죠.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그려지죠. 더블 버텀 모양이죠. 쌍바닥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SPG가 그래도 실적이 가장 앞선 기업입니다. 로봇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또 소형 모터, 예전에는 이제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가전 쪽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흐름을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며칠은 SPG가 좀 이렇게 디커플링 되면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마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와서 살짝 이렇게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삼성으로 넘어간 다음에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SPG랑 이렇게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요, 금요일날 또 KH바텍도 그래프가 좀 망가지는 모습 아닌가, 그러면서 팔아야 될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 생각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그래프가 망가진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추세선을 굉장히 중시하죠. 추세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요 밑으로 나 있는 추세선이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추세선이 살짝 망가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KH바텍이 실적 면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작년에도 좋았고 금년에도 실적이 대단히 좋을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제 물방울 힌지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납품 단가도 한 30-40%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폰이 금년에 작년 대비했을 때 상당폭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6일 날 코엑스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그동안에 뉴욕에서만 이렇게 공개 행사를 했는데 갤럭시 Z5 시리즈 공개 행사를 연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요. 이틀 후죠. 그래서 이틀 후에 그 행사 그 결과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팔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종목이다. 실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폴더블폰이 어쨌든 지금 대중화 단계를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글로벌 1위 아닙니까? 전체 지금 시장 점유율로 보면 한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한 17%. 애플이 그렇게 큰 회사지만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또 중국 샤오미 같은 데가 한 12%. 그래서 어쨌든 1등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폴더블 폰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단가도 굉장히 비싸고요. 2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래서 KH바텍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래프가 살짝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판다고 그러면요. 꼭 판다고 그러면 기준을 이제 세워야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 앞에 저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보면 요 저점이 무너지면요. 요 저점을 밑으로 이렇게 하향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 물량을 좀 줄이든 팔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물어보신 분들한테 구독자님한테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이 행사까지 좀 지켜보고 앞에 저점이 무너지는 것도 좀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AI 관련 의료기기 종목들이 그동안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뷰노 같은 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한 며칠 이렇게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좀 애매한 종목인데요. 그 다음에 루닛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루닛은 이제 그래프가 조금 망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앞에 21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그렇고 모양이 조금 망가진 모습입니다. 가지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추천드렸던 종목은 JLK입니다. 여기가 오늘 17% 올라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잘 드렸다 싶은데요. 이거 이제 쫓아가서 뭐 살 수는 없는 종목인데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팔지 말고 좀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JLK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추천을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네요. 비급여 적용 완료 또 미 FDA 승인까지 간다. 두 가지 다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같은데요. 이제 비급여라는 게 건강보험을 적용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이제 병원에 가보면 MRI 같은 거 찍을 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환자가 부담해야 될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죠. 건강보험이 됐을 경우에는 환자가 한 40% 정도 부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JLK 이게 뇌졸중 관련 진단 기기죠. JLK 같은 경우는 요게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증권에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얼른 생각해도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수지가 맞는 그런 의료기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뇌졸중 관련해서는 JLK가 아마 이게 언급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한 100여 개 병원에 그 기기를 공급 완료했다고 그럽니다. 100군데라고 그러면 웬만한 병원에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매출 성장이 아주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 이렇게 매출 보면 뭐 30억, 50억 이래요. 한 기업이 매출액이 30억, 50억이라고 그러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제 금년에는 거의 뭐 한 10배의 수준으로 이렇게 확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얼른 생각해도 한 100여 대가 공급이 됐다고 그러면요. 한 병원에 하나라고 그래도 100여 대 아니겠습니까? 매출액이 제가 얼른 생각해도 100억은 넘어갈 것 같다 싶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AI 관련해서 JLK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그거예요.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한다는 얘기죠. 이 그 뇌졸중 환자들요. 그래서 지금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 그 뭐죠? 뇌 그 뉴런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진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AI 아니고서는 그런 복잡한 것을 진단해서 이렇게 원인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아산병원에 그 형님 때문에 가서 그 뇌졸중 하는 거 보니까요. 원인을 바로 이렇게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거의 한 10여 일 동안 한 10여 차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도 의사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걸 봐서 앞으로도 여기는 앞으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JLK를 제가 눈여겨봤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걸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보여드렸던가요? 요거 그 매수처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좀 특이한 면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산 그 매수처가 사모펀드입니다. 22만 주, 29만 주, 어제도 6만 8천 주, 또 투신에서 이렇게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이렇게 사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라기보다는 사모펀드나 또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가격에도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물량 전부 해봐야 유동주식이 한 1200만 주거든요. 이게 품절주일 가능성도 많죠. 유통주식은 별로 없는데 성장성은 높아 보이고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호가를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아마 수급에서도 그런 품절주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럴 때는 혹시 이런 거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지 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수급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오늘 그 배터리 소재 셀 이쪽만 강했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오늘 좀 좋았던 게요. AI 관련주들 한미 반도체가 이렇습니다. 오늘 650만 주에서 4.8%니까 그나마 상승세를 이렇게 유지시켜줬다.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오늘 이렇게 양봉을 좀 내놨는데요. 요 앞에 고점을 좀 뚫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빠질 때 한미 반도체는 보니까요. 이식 매물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쏟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추이를 좀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칩스앤 미디어도 요 21선에서 지금 꼬리를 남기면서 이렇게 살짝 반등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프가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팔고 싶은 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아직은 좀 애매한 국면이다. 한미 반도체나 비슷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반면에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21선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망가졌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종목이 대덕전자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AI 관련해서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좀 가지고 가보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망가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매도를 좀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터리 소재주, 셀 이런 거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그 댓글 다는 거 보니까요. 가지신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 좀 이렇게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 아주 특별한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목이 안 좋다고 그래도 종목이 나빠서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포스코 계열사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고 그래프가 조금 나쁘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팔아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